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롯데케미칼로 대표되는 NCC 기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의 주가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주가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고요. 올 1분기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지난 5년의 주가인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6조 정도 되고요. PER은 54배, PBR은 0.38배, 시가배당률은 2.36이고요. 작년 적자였기 때문에 사실 PER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번 2분기, 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은 흑자 전환 275억 정도를 바라봤습니다만은 실제 이번 나온 실적은 마이너스 770억으로 시장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5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 영업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고민은 뭐냐 하면 이번 분기 적자가 지속되면서 원래 예상되는 흑자 전환,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은 사실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2022년 영업 적자, 올해도 영업이 적자가 되는 이런 구조가 이어질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롯데케미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유화학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유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면 정유사들이 원유를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죠 석유 제품을 뽑아내고,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석유 제품 중에 하나가 납사입니다. 납사는 나프타와 같은 얘기이고, 이 납사부터 이제 석유 화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납사를 원재료로 해서 다양한 기초유분을 만들고, 이 기초유분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초유분을 만드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합성수지로 대표되는, 합성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제품들이고요. 대표적으로 고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제품들,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볼펜이라든가 뭐 쟁반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범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범용 플라스틱과 기초유분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롯데케미칼이고, 그래서 얘들을 이제 NCC라고 부르는 겁니다. NCC라고 하는 것은 나프타를 크래킹하는 센터, 크래킹이라는 것은 분해하는 것이거든요. 나프타를 크래킹해서 다양하게 이러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제품을 만든다.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이 사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이제 2분기 실적을 기대했던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에탄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은 나프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나프타를 크래킹하는 센터라고 해서 NCC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탄을 베이스로 해서 크래킹해서 또 기초유분을 만드는 설비를 이제 ECC라고 부르는데, 롯데케미칼은 미국에 ECC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에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게 되면 ECC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ECC 설비에서 실적이 조금 개선되겠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하면서 그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를 이제 자회사로 두게 됐는데, 얘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속적으로 동박 생산 능력이 이제 증가하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이런 실적이 또 반영되니까 전체적으로 업황도 개선되고 미국에 있는 법인,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스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실적이 좋아지겠다 이러한 전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 소재들 관련된 부분이 보니까 2023년 1분기에 소폭 흑자 전환했는데 2분기는 오히려 큰 폭으로 적자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 소재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초 유분이라고 하는 부분과 일정 부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같은 합성 수지를 다 묶어서 기초 소재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소재가 다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그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롯데케미칼 미국 법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에탄 베이스로 해서 뽑아내는 그 기초유분을 뽑아내는 설비인데, 얘는 이제 예상과 같이 흑자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서 얘는 이제 우리 예상에 부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한 이 법인인데, 매출은 확실히 그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굉장히 부진했어요. 영업이익률이 0.8%에 이제 불과하니까 사실은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죠. 뭐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기대보다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지표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나프타, 납사인데요. 납사 가격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프타의 부진이 NCC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나프타 가격과 석유화학의 제품이 같이 상승하는 것들이 시장의 수요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나프타 가격도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은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에틸렌 가격 역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틸렌 나프타 스프레드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제품이 이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합성 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지표를 보면 작년 말에 저점을 찍었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2분기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공통적으로, 그죠? 1분기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분기에 부진하고, 이 부진이 이제 이번 실적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지표의 저점은 작년 말이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NCC를 볼 때는 수요 공급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공급에서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에틸렌 생산 능력이 이제 증설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였고요. 2023년 지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에틸렌 그 생산 능력의 그 증가는 조금씩 이제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생산 능력이 증설이 증가하게 되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수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처 중에 하나는 중국이고, 중국의 PMI는 이런 수요에 대한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PMI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자들에게 향후의 경기 전망을 이제 조사해서 지수화해서 발표하는 것인데요. 50 이상이면 경기 상승을 전망하고 50 이하이면 경기 불황을 전망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부진하다가요, 2023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천명하면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 초기 3개월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4달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생각보다는 기대보다는 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우리 NCC 기업들의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지금 롯데케미칼의 이제 PER 밴드와 PBR 밴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PBR 밴드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PBR 밴드는 말 그대로 이제 주가와 그 순자산을 비교한 것인데, 이들의 저점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저점이 2015년에 저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초, 그 다음에 지금 작년 말 저점, 그리고 지금 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0.4배가 저점이고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다.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저점을 지날 때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23년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2023년 연간 영업 적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CC 여팡 회복은 수요 공급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수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그 PMI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중국의 수요는 기대보다는 못한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NCC의 설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수요 공급 관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NCC의 지표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지표의 반영이 실적 부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지표가 부진하고 주가가 역사 저점을 이제 지나는 시기는 사실은 두려움보다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호흡이 한 1, 2년 정도의 호흡으로 이 시장을 보는 투자자인지, 또는 확실하게 지표의 방향과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그런 성향의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NCC 기업들의 흐름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